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자, 이제 집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또 집에 갈 시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뭐 2시쯤 가겠죠, 이렇게. 오늘은 탄력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을 할 겁니다. 예, 탄력성은 수요 공급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제 처음 하시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탄력성 이 부분 저하고 오늘 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을 앞으로도 5, 6번 최소 5, 6번 한다. 그러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쏙쏙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과연 무엇이 중요하다 한가 그것만 알아도 대성공입니다. 자, 탄력성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일부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난가요? 탄가 비거, 비가 크다. 탄가 비거는 어디에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중국 계림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들이 다 탄력성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본질부터 배우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필기노트는 28쪽 펴시고, 그죠? 기본서는 전 펼 필요 없습니다.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하고 탄력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이요. 수요 빼버리고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무슨 양 변화를 의미할까? 수요량 변화를 의미합니다.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를 의미하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수요량은 감소해요. 감소. 이걸 뭐라고 한대요? 수요법칙.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수요법칙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수요법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소한다. 그럼 첫 번째는 수요법칙이고 가격이 1%가 올라갈 때 수요량이 3%가 감소했다 이렇게. 그럼 숫자 빼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1%가 올라갈 때 수요량이 3% 변화했다. 그럼 가격이 이제 퍼센트를 개수로 본다면 가격이 1개 변할 때 수요량은 3개 변할 거야. 이 수요량이 3개 변했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가격이 1% 올라갈 때 수요량이 5% 변할 수 있다. 5%. 그럼 수요량이 3% 변하는 경우하고 5% 변하는 경우는 수요량 변화의 정도가 달라지죠. 이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에다가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한다.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1%, 3%, 5%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그걸 탄력성이라고 해요.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위에 것은 수요량이 3개 변했잖아요. 밑에 것은 수요량이 5개 변했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변화의 정도가 달라지죠?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인데 수요량 변화의 정도니까 무슨 탄력성입니까? 수요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공급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공급으로 바꾸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하나 올라갈 때 공급량이 3개 증가했다. 공급량이 5개 증가했다. 그게 탄력성인데 무슨 탄력성일까? 공급 탄력성이라고. 그럼 여기 번호 붙이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변화가 큽니까? 2번. 여기에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지금 수요량 변화가 정도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1%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불변이래요. 수요량이 불변. 그럼 수요량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탄력성이다 그래요. 자, 얼추 약간 이해됐을 건데 수요 탄력성을 수요 탄력성이라 탄력성을 본질부터 좀 배울 건데요. 경작책을 펴면 모든 경작책에서 탄력성이란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탄력성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 그래요. 반응의 정도. 요걸 이제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목을 겁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분필인데 이 분필을 이렇게 잡아다녀요. 잡아다니는 게 자극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늘어나면 반응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잡아다니도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안 늘어나요. 그 반응이 없죠? 그럼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이걸 이제 분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자극 보내는 거예요. 그럼 늘어나죠? 늘어나면 그게 탄력성이 있는 거라고. 근데 많이 늘어나면 탄력성이 크더라고. 조금밖에 안 늘어나면 탄력성이 작다라고 그래요. 이걸 탄력성이야. 그러면 잡아다니는 게 자극. 그다음에 고무줄이 늘어나는 게 반응. 그럼 여기 자극을 여기 가격,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 자극이야. 왜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 배우면서 1번 수요의 개념 배웠어요. 수요에서 2번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요인을 배웠습니다. 그럼 수요량 결정요인, 변화요인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가격, 인구, 소득. 이게 지난주에 수요에서 두 번째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요. 어떤 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이 수요량에게 자극 보내는 거야. 가격이 수요량 보고 이러는 거야. 어이 수요량 나 올라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이거야. 근데 수요량이 가격이 자극 보내도 수요량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없죠? 그럼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한다고. 0. 기초 입문과정 할 때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제가 탄력성 할 때 앞에 분하고 싸우는데 제가 한 대 때렸다. 근데 앞에 분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자극 보냈는데도 앞에 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반응하지 않았으면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이게 탄력성 0이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결혼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는 언제나 65점이다. 결혼 점수 65점이나? 그러면 점수가 반응이 전혀 하지 않는 거라고. 이러면 탄력성 0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점수가 변화한다? 그게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점수가 많이 변했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점수가 조금밖에 안 변한다.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해도 65점에서 67.5, 요 2.5밖에 안 변한다. 그럼 반응이 적은 거죠. 이제 65점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85점 됐다. 그럼 반응이 큰 거라고. 됐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제나 65점이다. 그럼 이건 반응이 없는 거고 탄력성이 없는 거고 요거 두 개는 반응하니까 탄력성이 있는 건데 여기 탄력성이 큰 거고 이건 탄력성이 작은 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탄력성이야. 자, 얼추 이해를 쓸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했다. 수요량 너 어떻게 할래? 인구가 변했다. 수요량 너 어떻게 할래? 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 탄력성. 근데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 정도를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탄력성인데 수요 탄력성일까? 공급 탄력성일까? 수요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무조건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수요 탄력성이다. 그럼 소득이 변했습니다.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3월 달에 이거 또 배울 건데 3월 달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변했습니다.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보완재도 나온다고. 보완재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 변하거나 보완재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죠. 이것도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입니다.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 탄력성이야. 근데 이자율을 하지 않을 거야. 팔목 아파 죽겠어. 그러면 여기 지금 수요 탄력성이 몇 가지입니까? 4개라 하지 마.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는 3가지만 공부하는 거야. 3가지만. 그러면 전부 다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니까 뭔가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이름을 이제 따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인구 변했습니다. 수요의 인구 탄력성인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소득 변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변했습니다. 그때는 수요의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수요 이자율 탄력성,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3가지를 배운다. 시험은 요 3가지만 나온다. 예. 그럼 이 논리는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공급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우리는 딱 하나 배운다. 시험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 수요 탄력성 3개에다가 공급은 공급 가격 탄력성. 이렇게 총 4가지를 공부한다. 그럼 공급 가격 탄력성은 이런 말이네.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요 네 가지를 배울 건데, 시험은 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많이 나오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계산 문제 할 때 나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자,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야 돼요.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 열등제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 가격 때문에 나타난 거야. 그럼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 나오고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고 보완제는 마이너스 값이고 그래요. 그럼 소득이 나오면 정상 열등제거든요. 그럼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고 열등제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그 정도까지 우리 시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이 두 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한두 가지, 한 두 가지 안 하고 한 네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1년 동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 포함해서 6가지 사항을 배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안 할 거니까 계산 문제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빼버리면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서도 여기서도 한 가지는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4가지만 공부할 거라고. 근데 쉬웠잖아요. 수요의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총 4가지 배우고 그 중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좀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4가지 배울 건데 이제 개념부터 벌써 잔다. 월요일 날은 빨리 주무시라니까요. 월요일 날은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중개사법 뭐 공부할 게 있습니까? 월요일 날은 학원에서 좀 남아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월요일 날은 빨리 주무시라고. 그래야지 화요일 날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어느 분은 그렇죠? 잠은 잘수록 더 오는데요. 이렇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개념이에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번이 개념인데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수요량이 몇 개 변하는가? 수요량이 10개 변하냐, 5개 변하냐? 그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앞으로 제가 수가탄이라고 합니다.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습니다. 탄력성이 3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게 3이 됐을까?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에서 나오는 거야. 제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써볼 텐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제 공식을 봅시다. 공식. 탄력성 공식은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 이렇게. 수요량을 가격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한번 써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요량을 소득으로 나눈다. 근데 정확하게는 수요량을 소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수요량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누는 거야. 탄력성은 전부 다 변화율이에요. 3%, 30%, 50%가 변화율이라고, 변화율. 탄력성은 변화율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을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수요량, 가격, 뒤에는 뭐가 붙고 변화율, 퍼센트, 요 변화율, 퍼센트가 붙고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아파트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합니까? 이게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럼 단독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단독주택 가격 변할 때 단독주택 수요량은 어느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일부러 막 외우고 할 필요 없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러면 이렇게 사선 거서 분수식 만든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나눈 거. 물론 여기 퍼센트지만 이렇게.
그럼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자의 소득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야.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 수요량이 된다고.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지금 개념하면서 공식까지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요 공식을 냈잖아요. 공식. 요 읽기 나왔잖아요. 요거 읽어보란 소리야. 그러니까 분수식 읽는 법. 여기 지금 분수식이잖아요. A는 B분의 C다. 요거 분수식이죠.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간다 했잖아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요 분수식 읽는 법이 우리 부동산의 결혼에서 한 8번인가 나와요. 최근에 28회 때,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28회 때는 지문 2개가 나와요. 2개가. 분수식 읽는 법이. 자,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또 부채 비율이 있는데, 요 부채 비율 수식이 이렇게 돼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 분수식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다시요.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28회 때 이렇게 했다고. 다음 중 틀린 거. 그러면서 요 4번 지문에다가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차본의 비율이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게 답이었어요. 자, 분수식 읽는 법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거 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 읽어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네, 작년에 출제했던 지문 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OX, X. 분자분모 바꿨잖아요. 이렇게. 자, 작년에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읽는 법을 냈고,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요거 읽는 법은 한 10여 년 전에 냈었어요. 그 10여 년 전에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의 비율이다. OX, X. 그때도 분자분모 바꿔서 틀린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분수식 읽는 법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 3이, 왜 3이 나왔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지금 우리 계산했더니 3이 나왔다.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 왜 3이 나왔을까? 가격 1% 변화율. 수요량은 3%. 그래서 3이 나온 거라. 자, 이제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10%, 수요량이 30% 변했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몇일까? 3이에요. 왜 3이 나왔냐면 얘는 가격은 10% 변했고 수요량은 30% 변했잖아요. 그래서 3이 된 거라고. 얘는 탄력성 몇입니까? 5예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50 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면 가격 변화율은 10% 똑같아요. 근데 1번은 수요량이 30%고 2번은 수요량이 50%죠. 어디가 수요량 변화가 커요? 50%. 이게 탄력성이 크다 그런다고. 이건 탄력성이 작고. 의미하셨죠? 이게 여기에 2번이 변화가 크잖아요.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크죠. 잡아다녔을 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반응이 큰 거죠. 변화가 크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마음은 탄력성이 매우 작습니다. 왜? 언제나 여러분들 합격해야 될 때는 합격해야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그 마음이 언제나 변화가 없죠? 완전 비탄력적.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이 웃으니까 왜 웃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 죽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하고 공식 끝났어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해볼까요? 공식 했잖아요. 수요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 자리에 소득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때는 수가 아니라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아까 부를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격이 1%,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좀 이따 다시 언급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기 수요 자리에 이제 공급 집어넣는 거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뭐가?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공가탄. 그럼 공가탄의 공식. 공급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공급량 변화율. 그 다음에 밑에는 가격 변화율. 뭐 이거 두 번 하는 게 여러분들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탄력성 4가지 중에서 3가지 개념 공식 끝났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약간 힘들어요. 수요 교차 탄력성. 여기 있죠.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공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 2개.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 봐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 이제 공식 한번 써봐요.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근데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이렇게 돼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오고요. 이 교차 탄력성의 정식 이름이 이렇게 된다고.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 이렇게 돼요. 아파트 수요, 아파트,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그럼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야. 아파트 연립주택. 그럼 이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처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봐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변화율 써놓고 여기다 아파트 이렇게 해버리면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나오고. 그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교차 탄력성은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라고.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재화는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주택 가격. 그러니까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수요량은 무슨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만약에 이 아파트 자리에 연립주택을 집어넣으면 연립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는 거야. 그때는 연립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됐어요. 그러면 탄력성 4가지 개념 공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탄력성 읽는 법, 분수식 읽는 법까지 끝났고,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다시 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세 번째가 작년에 아주 진하게 나왔던 표 나옵니다. 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가 이 표 별표 3개 줬거든요. 그러면 타이틀이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인데,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형태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모양새,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경작자들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는데 이걸 5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5개 나누고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가끔씩 시험에 나와. 가끔씩. 근데 주로 쟁점을 삼는 게 이거라고요. 이 부분. 그러면 탄력성 1이다. 그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을 알아야 되고, 그때는 가격 변화과 수량 변화 같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직각상곡선이다. 여기까지 알면 좋을 텐데 이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가지 알아야 되잖아요. 탄력성이 1일 때는 이름,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의 관계, 그 다음에 수요 곡선 형태. 이 3가지 중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시험에 잘 내는 거야. 작년에도 이걸 냈고. 그럼 탄력성이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제 기준이 1입니다. 탄력성 1일 때 이름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탄력성이 1.5가 나왔습니다. 1.5가 나오면 1보다 크죠? 그래서 탄력적. 여기 4번으로 와요. 탄력성이 0.5가 나왔습니다. 0.5. 0.5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죠? 그럼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탄력성 0.8 나왔습니다. 0.8.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그럼 탄력성이 0이 나오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야.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무한대. 무한대가 나오면 1보다 크죠? 탄력죠.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내죠.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시험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0이다. 이 정도 낸다고요. 자, 이 부분을 약간 여러분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러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을 같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제가 분수식 만들었습니다. 여기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 분수식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에 1이 되려면 가격이 10% 변화하면 수요량도 10% 변화해야 돼. 그러니까 탄력성 1이면 이름은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 변화율이 10%면 수요량 변화율도 몇 퍼센트? 10%. 시험은 이렇게 되는 거야.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OX, O. 근데 여기 탄력성이 1일 때는 잘 내지 않죠? 금방 아니까. 느낌상 알아버려요. 느낌상. 1일 때는 뭐 같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 2번하고 4번을 내는 거야. 그러면 탄력성이 1.5입니다. 1.5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인가? 탄력적. 탄력성이 1.5, 1보다 크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탄력성이 1.5가 되려면 가격이 10% 변한다 한다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15%. 이렇게. 그러면 탄력성이 1.5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10%, 수요량 변화율이 15%.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죠. 그럼 탄력적이면 수요량, 양 변화가 크다. 탄력적이 양 변화가 크다. 탄력적이 양 변화가 크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비탄력적일 때는 한 것도 없어. 반대가 되겠지. 탄력적일 때 양 변화가 크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커야 되죠. 비탄력적 0.5입니다. 탄력성 0.5면 비탄력적이죠? 0.5를 만들어 봅시다. 탄력성이 0.5가 되려면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요? 5%? 그래 0.5가 되겠죠. 그럼 가격은 10%, 수요량은 5%. 그럼 가격 변화가 더 크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다. 이것을 B가 크다라고 외우는 거야. B가 크다. B가 크다. 탄력적인 무슨 변화가 크고? 양 변화가 크고. 자, 지금부터 제가 무슨 사례를 줄 건데 탄력성이 몇인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탄력성이 몇인가?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 0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 0이요. 저는 맥주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무척이나. 그래서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을 할 때도 한 달에 맥주 수량은 30병입니다. 맥주 가격이 만약에 한 병에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맥주 수량이 30병입니다. 한 달에. 그럼 선생님, 맥주 가격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지도 그래도 저는 30병입니다. 그럼 맥주 가격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1,000원에서 10,000원, 1,000원에서 100원으로 이렇게. 맥주 가격은 변하고 있지만 맥주 수량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 탄력성이 몇입니까? 0. 그럼 이름은요, 완전 비탄력적.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다. OX? 저의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잖아. 맥주 수요량이 언제나 30병으로. 그러면 저의 맥주 수요량 변화율이 몇입니까? 맥주 수요량 변화율 0이잖아. 0. 언제나 30병이니까 변화율이 없잖아요. 30병이었는데 이게 15병으로 30병이었는데 15병으로 감소했다. 그럼 50%가 감소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나 30병이야. 언제나 30병. 그럼 변화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 변화율이 몇 된다? 0 된다. 0 된다. 수요량 변화율이 0 된다. 이걸 시험에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 아까 그 사례처럼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수요 탄력성은 0이 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그렇게 된다. 그렇게. 자, 이제요. 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장 비현실적인 겁니다. 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어느 경우냐면 맥주 가격이 0.0001%가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맥주 수요량이 이게 무한대로 증가해요. 무한대로. 증가하는데 이게 무한대로 증가해요. 무한대로. 이런 경우가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제아의 가격이 0.001% 떨어졌어요.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때 수요량이 무한대가 된다?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럼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이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탄력성 5개의 구간 나누고 가격 변화과 수요량 변화를 다 비교했습니다. 이제 수요 곡선을 그릴 건데 사실은 여기가 부동산 학과라면 이걸 증명해 보여요. 증명, 그래프 그리면서 막 증명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그냥 증명할 필요 없어요. 증명해봐야 여러분들 뭐 하자는 거냐 그래요. 의미도 없고 그냥 외우시라고. 자,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운다 했잖아요. 완전 탄력적이다. 또 뭡니까?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직각삼각형인데 이거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일 때 요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보고 수요 곡선이 2개 주어져요. 이건 이렇게 하겠어요. 수요 곡선이 2개 주어지면 어디가 더 비탈져 있는가?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이 비탈져 있어요. 너 비탈졌죠. 비탈졌으니까 비탄력죠. 그럼 2번은 상대적으로 탄력죠.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완만합니까? 2번 완만. 완만하면 기울기는 클까 작을까? 작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완만하다. 이게 탄완이라는 소리예요. 탄완. 탄력적인 완만하다. 그럼 비탄력적이면 급경사겠지. 그럼 탄력적이면 완만하고. 완만하다는 말은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은 크다. 기울기는 작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은 작다. 급경사다. 기울기는 크다. 잔다. 눈 뜨고 잔다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해? 눈 뜨고 잔다 한자로 말하면 멍 때린다. 멍. 눈 뜨고 자. 어떻게 그렇게 힘줘? 재주가 좋은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자버려. 자,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다. 기울기는 크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로 간다는 거. 봐봐요.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는 작다. 됐지요? 이 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형태 이렇게.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0부터 무한대까지 5개 나누고 이름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8이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8이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면 가격이 10% 변화하면 공급량 변화율은 몇 퍼센트? 18%. 좀 숫자를 잘못 선택했네. 네? 잘못 선택해서 다시 1.6 이럴 줄은 몰랐는데 발음이 거시기 합니다. 네? 그냥 제가 무작위로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럼 탄력성이 1.6이야. 1.6.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6입니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가격 변화율이 10%. 공급량 변화율은 16%.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얘도 다 똑같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은 무슨 선? 수직선. 이런 경우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아무리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그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우리나라 토지량이 그래요. 우리나라 토지량은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아무리 토지 가격이 올라가도 토지량은 딱 고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토지 면적 고정돼 있잖아요. 그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고요. 왜 그래요? 부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을 탄력성하고 연결시켜주면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공곡선은 수직선입니다. 이렇게. 요거 엄청 잘 냈죠. 요즘 좀 뜸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의 토지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OX 5.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OX 5.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5. 그게 부증성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부증성이란 말하고 부증성이란 말하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이 말하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탄력성은 0이다. 이거 다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4가지 한다고 했는데 3가지가 끝났어요.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3가지가 끝났습니다. 개념, 공식, 그 다음에 이 표. 자,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기 풀려야 돼, 여기 안 풀리면 그냥 웃고 끝나는 거야. 여기 풀려야 돼. 예? 자, 그럼 1번이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봅시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B가 크다고 그랬죠.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더 크다. 틀렸죠. 가격 변화가 더 클 거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B자를 빼면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옳은 말이에요. B자가 들어가서 틀린 말이에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이 고정되는 것은 저의 맥주 수요량이 언제나 30병이다. 그러면 변화가 없죠? 그럼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나요? 예? 여기다 이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도 예, 1번부터 4번, 3번까지는 수요에서 물어봤고, 이제 4번과 5번에 공급 물어본 거예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공급량 변화가 큽니까? 가격 변화가 큽니까? 양변화.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큰 거야.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량 변화가 크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크고, 탄력적이다, 양변화가 크다, 탄력적이다, 양변화가 크다. 응?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OX 5. 이렇게. 그러니까 29회 때하고 32회 때하고 똑같은 시험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32회 때 작년에 출제했던 분이 29회 때 시험 문제를 그냥 넣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똑같게 줬으니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5.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 시간에 탄력성을 다 마무리하게요.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4번째 사항이 이런 겁니다. 수요의 탄력성 결정론입니다. 필기노트는 세대주는 탄력적 써놨는데 제가 0자를 집어넣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신 분들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알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시험 공부니까 무조건 0세대주는 탄력적 하시면 돼요. 수요 탄력성 결정론이 그러면 뭐다?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했는데 0이 뭐냐 그러니까 0이 있잖아요. 0. 0이 뭔데? 드래곤? 이렇게. 0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여기 잘못됐어요. 용도가 다양한 용도 전환이 두 번 나왔어요. 용도 전환이 이게 용도 전환이 0이라서 이렇게요. 필기노트는 제대로 썼으니까 제가 이거 만들 때만 잘못 만들고요. 그게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분할수록 탄력적 세. 대치제가 많을수록 주거형이 주. 그래서 0세대주는 탄력적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왜 대치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냐? 왜 주거형이 탄력적이냐? 왜 세분하면 탄력적이냐?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결론만 물어봐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이 나오면 뭐라고요?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라도 좀 하나 오늘 머릿속에 두고 가자. 이거라도. 0세대주는 뭐다? 탄력적이다. 0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이걸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다고. 그것부터 볼 거야. 공급의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수요 탄력성 결정률과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1번부터 4번까지가 똑같아요. 여기 볼까요? 공급 탄력성. 공급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용이할수록 탄력적. 개별 비탄력적, 시장 탄력적.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관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공법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이 말이 수요 탄력성 결정률 그대로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고. 개별 비탄력적, 탄력성 측정 기간, 장기 탄력적, 공법상 규제 완화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됐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 등 공급이 똑같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용이할수록 탄력제다. 이 말 잘 나옵니다. 예, 용세대주는 탄력제다. 용세대주는 탄력제다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급의 탄력성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3번이에요. 여기 열 몇 번 나와요.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이 말이 탄력성, 공급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가장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이 공급 탄력성 결정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7가지 세시는데 여기 무슨 뜻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뒤에 다른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게요. 선생님 나는 이해하기 싫은데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외워 그냥. 자, 우리 인천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를 해요. 증가. 근데 이 가격이 10% 올라갈 때 공급량이 50% 증가했다. 그럼 탄력성이 몇입니까? 5야, 5.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선생님 탄력성이 5인데 왜 탄력적이라고?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 올라갈 때 이 공급량이 증가할 건데 1번 50% 증가했다. 그러면 탄력적이에요. 여기 10% 올라갈 때. 근데 2번 5%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탄력성이 0.5라고. 그럼 비탄력적이야. 이게. 그럼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 변화가 크면 그것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공급량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자기 마음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인가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정부가 인천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요.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가 강화된다고. 건폐율 용적률을 계속 낮춰버려요. 그 다음에 허가 인가를 까다롭게 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공급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화되면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면 공급량 변화가 커지겠죠. 그러면 완화되면 공급량 변화가 크니까 탄력적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공급에서는. 공급은 규제의 정도가 공급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4번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이 말은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다는 상황이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급량 변화가 큰가 작은가를 한번 판단해 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공급량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그것은 탄력적이라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공급량 변화가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야. 그럼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량 변화가 작겠죠. 비탄력적이지. 완화되면 탄력적. 오케이? 자, 여기 이제 6번 봐봐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해요. 그럼 아파트 공급할 때 생산 요소는 1번 택지, 2번 시멘트, 3번 철근, 4번 건설 노동자. 그걸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생산 요소 구입이 곤란해. 택지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철근도 구하기도 곤란하고, 건설 노동자 구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생산 요소 구입이 곤란하다, 곤란. 그러면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도 택지 구하기가 곤란하고, 시멘트 구하기가 곤란하면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생산요소 구입이 곤란하면 공급량 변화가 작겠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암기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하고 나서 아 그렇게 되구나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야. 그럼 생산요소 구입이 영리하면 탄력적 되는 거죠. 탄력적. 그죠? 자 여기는 없지만 얘기 봐요. 생산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탄력적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에요. 3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카폰 그랬죠.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벽돌보다 더 무거웠어. 그래서 그다음에 기능은 딱 두 가지야. 받거나 걸거나. 그것도 잘 안 돼. 잘 안 돼가지고 차 안에서 안 되면 또 밖으로 나가야 돼. 잠깐. 공중전화 2개 지나서 가야 돼. 그 터진 데까지 하려면.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터지잖아요. 이렇게 적어지고 똑똑해지니까 스마트폰 그러잖아요. 그럼 기술이 발달해서 금액도 싸졌잖아. 옛날에 그 벽돌 무거운 것을 300만 원 주고 샀어. 그렇잖아. 터지도 않은 거 들고 차라리 가야 돼 또. 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산에서 정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안 터져. 그러면 다 올라가야 돼, 정상까지. 산은 중간에 있으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디나 터지잖아요. 기술이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많이 공급되고 싸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2개, 3개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핸드폰 2개 가지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그러다 걸리면 죽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없지만 생산기술 진보가 빨라지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생산요소 가격이 급등해. 택지 가격이 막 올라가. 우리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될 건데 생산요소 가격이, 택지 가격이, 시멘트 가격이, 철근 가격이 막 올라가요. 철근 한 가닥에 5천만 원. 시멘트 한 포에 1억. 그럼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비탄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일부러 겁먹어버려. 그 다음에 여기 5번 봐봐요. 5번 생산기간이요. 그럼 생산기간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럼 생산기간이 길면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생산기간이 짧으면 빨리 공급되는 거죠. 그럼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인데 이렇게 주지 않고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많이 맞춰요. 근데 이렇게 주지 않고 뭐라 하냐면 생산기간의 장단은 생산기간이 길고 짧으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면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여기 3번 봐요. 이 3번이 가장 잘 나오는데 무조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이야. 3번하고 5번은 다른 말이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다른 말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3번이 가장 잘 나오는 거 보자고요. 우리 인천의 아파트가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은요.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 건데 이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이걸 관찰을 해봐. 얼마나 증가하는가 관찰하는데 관찰기간이 이 관찰기간을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라고요. 측정기간. 그럼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갔고 공급량이 변화할 건데 올라갈 건데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관찰해봐. 어떻게 공급 변화인가? 관찰기간 측정기간이 3일 만에 봐요. 그럼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일 만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단기 3일은 짧은 기간이죠. 단기는 변화가 적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야. 그런데 300일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앞으로 이러면 한 300일 남은 거야, 지금. 시험이 300일. 그러면 장기가 되면 변화가 커지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니까 수요등 공급이든 무조건 장기가 되면 변화가 커요. 그러면 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고, 단기는 짧은 기간은 변화가 적어요. 비탄력적. 그럼 3번 봐요.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 이걸 관찰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측정기간, 관찰기간 여러 말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단기, 여러분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근데 5번은 그냥 단기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짧을수록 이거 단기거든. 5번은 반드시 앞에다가 이 말을 줘요. 생산기간. 근데 여기 3번은 앞에가 측정기간, 관찰기간 이건 안 주고 그냥 단기, 장기 그런다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2번 할 필요 없어요. 2번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1번 봅시다. 자, 1번까지만 하고 탄력성 2번 시간 다 끝난다 그랬는데, 눈빛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요. 다 못 끝내니까, 여기 1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 거니까 보자고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전에 용이할수록 탄력적 써놨는데요. 자,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를 해요. 근데 1번 요 A자의 용도가 한 개. 그는 한 개의 용도로 공급돼요. A라는 용도의 재화의 용도가 그는 10개면 10개의 용도로 공급돼요. 그럼 용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빨리 많이 공급이 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런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면 그럼 여러 가지 용도로 공급이 많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게 공급 탄력성 결정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개념, 공식,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 결정론이 있고 공급 탄력성 결정론이 있는데 제가 수요 탄력성 결정론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용세대전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우셔야겠고 공급 탄력성 결정론도 여러분이 이제 외우시면 이해하면 좋을 건데 이해 안 되면 3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무조건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그 다음에 1번 의외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요 4번하고 6번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그 사항에 따라서 공급량 변화가 클 것 같다 그럼 탄력적이라고 하면 되고 공급량 변화가 작을 것 같다 그럼 뭐라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수요에 와서 수요 탄력성 결정이 있을 거라고요. 이 수요 탄력성 결정을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잘라서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되셨나요? 네.